바탕화면에 혹시 여기 녹색으로 엑셀 2010 이 버튼 보이세요? 이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엑셀 2010을 열 수가 있어요. 자, 빨갛게 안 떠도 돼요. 빨갛게 안 뜨는 게 맞아요. 요거 빨갛게 뜨는 거 인증을 안 해놔서 그런데 인증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별로 없어서 그냥 그대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일단 엑셀 프로그램이란 저희 책의 6페이지 부분서부터 한번 볼 거예요. 엑셀 프로그램은 흔히 스프레드시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구직 활동을 할 때라든지 가끔 이제 사이트에 보면은 스프레드시트 활용 가능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엑셀 쓸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은 정리할 내용을 목적에 맞게 보기 좋게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내용에 속한 수치들을 사칙연산 외의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는 엑셀에 대해 진짜 기본적인 부분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막 함수를 막 엄청 어려운 걸 막 다루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모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정산이라든지 간단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게끔 가르치고자 하는 게 이 엑셀 과정에서의 제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셀은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지만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할 때도 제일 많이 쓰게 될 게 엑셀 프로그램이에요. 그만큼 기본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는 서식 만드는 것도 조금 더 추가해서 유인물을 좀 드릴 계획이에요. 자, 일단 엑셀 프로그램의 구성부터 볼 건데요. 왼쪽 상단에 조그만 버튼을 제어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1번 메뉴죠. 엑셀 로고 모양의 제거 아이콘인데 이 모양을 눌러보시면 창 관련 명령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가끔 엑셀이 그냥 닫혔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는 경우 엑셀이 닫아져요. 네, 그래서 엑셀 닫는 용도로도 쓸 수 있더라. 뭐 중요치는 않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몇 가지 도형들 보이죠? 몇 가지 이런 아이콘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를 빠른 실행 도구모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기능을 등록해 두었다가 빠르게 실행할 수 있게 만든 도구모음을 빠른 실행 도구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장이나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이 아이콘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내가 만약에 빠른 실행 도구모음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옆에 있는 이 목록을 눌러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뺄 때도 선택을 이렇게 빼주시면은 목록에서 삭제가 됩니다. 자, 3번 제목 표시 줄이라는 부분인데 만들고 있는 문서의 제목과 프로그램 이름이 표시가 되는 줄이에요. 여기는 지금 통합 문서 1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뭐냐면 빈 문서 1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엑셀을 작성을 했는데 아직 저장을 안 했다. 그럼 통합 문서 1이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만약에 이름을 저장했다면 그 이름이 이 부분에 뜨겠죠. 자, 그 다음 4번 프로그램 창 조절 단추라는 건데요. 요거는 어느 창에나 다 있는 메뉴예요. 얘가 최소화, 얘가 이제 최대화 또는 이전 크기 복원, 이게 닫기 버튼이었죠. 자, 그 다음에 5번 도움말인데 사실 도움말을 누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얘 넘어갈게요. 자, 6번 통합 문서 제어 단추라고 적혀 있죠. 자, 요거는 여기 있는 요 최소화, 요거 이제 창복원, 닫기 요 메뉴인데 엑셀이라는 요 통합 문서 안에 엑셀 문서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또 열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각각의 문서를 따로따로 보는 게 여기 있는 이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별로 누를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역시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7번의 리본 메뉴. 파일, 홈, 삽입해서 각각의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를 누르면 여기 있는 메뉴가 관련된 메뉴로 바뀌어서 보이죠. 이런 걸 리본 메뉴라고 해요. 그래서 관련 기능별로 그룹화되어 있는 메뉴인데 제목 탭을 클릭해서 해당 관련 기능을 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있는 거는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이렇게 탭이 있고요.
여기를 눌러보면은 각각의 필요한 메뉴들로 이렇게 열려서 보이더라 정도로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8번 그룹은 이 밑에 있는 이 그룹인데요. 제가 만약 삽입이라는 메뉴를 누르면 표 그룹,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차트 그룹 이렇게 리본 메뉴 안에 그룹으로 묶여 있어서 보여지는 부분이 그룹이라고 합니다. 자, 9번 이름 상자는 여기 있어요. 요게 이제 이름 상자라고 해요. 작업 중인 셀의 주소나 선택한 개체의 이름이 표시가 되는 이름 상자라는 곳이 있고요. 10번 수식 입력줄이 이쪽에 있는 요 메뉴예요. 그래서 수식 입력줄의 경우는 셀에 입력한 내용이 나타나며 여기에 바로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11번 전체 선택은 A랑 1 사이 요 네모가 전체 선택인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면 모든 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12번 행머리글은 행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1행, 2행, 3행에서 요 가로줄을 행이라고 부르는데 최대 148,576개의 행이 있어요. 자, 열머리글은 여기 A열, B열, C열, D열 이렇게 표시하는 걸 열머리글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알파벳으로 최대 16,384열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워크시트라는 건 요 밑에 있는 시트를 말해요.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데이터나 수식, 개체 등을 입력하는 문서 작업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 막대. 요거 옆에 보시면 막대가 있죠? 요거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이동해서 볼 수가 있더라 라는 거고요. 시트 이동 도구는 이쪽에 보시면 시트의 이동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시트가 지금 3개만 보이기 때문에 3개만 있기 때문에 시트가 많지가 않은데 시트는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화면에 안 보이는 더 다음 시트를 보고자 할 때 다음 시트, 이전 시트, 시트 맨 끝에, 시트 맨 앞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게 시트 이동 도구라고 합니다. 자, 17번 시트 탭은 여기 시트 1, 시트 2, 시트 3 적혀있는 이 부분이 시트 탭인데요. 더블 클릭해서 이름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트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이 시트에 뭐가 저장이 되어 있는지, 이 시트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기 쉽게 탭으로 이름을 적어 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번 보기 도구는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메뉴인데요. 일반적으로는 기본 보기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 A4 용지로 출력을 한다 했을 때는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보시면은 A4 용지에 맞게 이렇게 잘려서 보여요. 그럼 이만큼이 이제 A4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겠구나 대략 생각하면서 볼 수 있을 거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 한 페이지를 만약 여러 페이지로 나눠서 이용해야 될 때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확대 축소는 오른쪽 하단에 요 100% 옆에 슬라이드 바 보이죠? 여기가 확대 축소인데 확대 축소는 10에서부터 확대는 400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늘려서 확대 또는 축소를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 한 번씩 했는데요. 다시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엑셀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서라든지 아니면 견적서 아니면 이제 재고 현황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 엑셀을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적으로 되게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한글과는 다르게 칸이 나눠져 있죠. 이 한 칸 한 칸을 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엑셀은 한글과는 좀 다른 게 뭐냐면 한글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렇게 페이지 단위로 되어 있다면 엑셀은 시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워크북 안에는 여러 개의 시트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워크북의 장부라고 본다면 그 장부 안에 1월달, 2월달, 3월달의 어떤 항목을 적는 게 시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시트를 좀 더 보자면 하나의 시트 안에는 A열, B열, C열, D열, E열 이렇게 열이 있어요. 이 세로줄을 열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컨트롤하고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보자면
XFD까지 해서 16,384개의 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 가로줄을 행이라고 했죠. 1행, 2행, 3행, 4행. 이 행은 컨트롤 누르면서 아래 방향 화살표를 눌러보면은 148,576개의 행이 있더라 라는 게 보여질 겁니다. 이렇게 많은 행과 열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시트 안에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살펴봤으니까 다시 A1 셀로 돌아갈 건데요. A1 셀로 갈 때는 컨트롤하고 홈키를 누르시면 A1 셀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이 셀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리면 이게 하나하나 요 한 칸 한 칸이 셀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이 많은 셀 중에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셀을 얘기를 하려면 몇 번째 열에 있고 몇 번째 행에 있는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셀에는 주소라는 게 있어요. 얘는 지금 어디 있냐면 B열에 있는 6행에 있죠. 그러면 요 이름을 무엇이라냐면 B6셀이라고 해요. 여기는 C3셀. 그래서 셀의 주소는 일반적으로는 열, 그 다음에 행번호 요 순서로 붙게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무슨 셀일까요? A3셀. 그죠? 여기는 D6셀. 이렇게 셀들의 이름, 즉 주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소는 여기 이름 상자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셀 포인터는 마우스로 클릭해서 옮길 수도 있지만 방향키로 이렇게 이동해서 셀 포인터 옮기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적어 볼 건데요. 그냥 9페이지. 8페이지 봐도 되긴 하겠다. 8페이지에 A1 셀에다 A1 셀이라고 입력하래요. 그러면 A1 셀을 클릭하셔서 셀 포인터가 이렇게 와 있게 해준 다음에 A1 셀이라고 적고 엔터를 치시면 A1 셀이라고 적은 문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셀을 이렇게 적었고 엔터를 쳤을 때 셀 포인터는 아래로 내려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프로그램 좌측 상단에 있는 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저장을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파일에서 저장을 누르셔도 됩니다. 저장은 어디다 할 거냐면 본인 USB에 저장을 할 건데요. 우리가 저번에는 한글을 만들었지만 오늘부터는 엑셀을 만들 거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폴더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하죠. 자, 일단은 본인 그 USB로 가주세요. 내 PC에 본인 USB로 들어가셔서 위쪽에 새 폴더를 한번 누르겠습니다. 새 폴더. 폴더가 나왔고 여기다가 엑셀 연습. 그리고 엑셀 연습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가 저장은 그냥 연습이라고 하래요. 연습 해서 저장해 주시면 엑셀 연습 폴더에 연습이라고 저장이 되겠죠? 여기 엑셀 연습 폴더가 있고 여기 연습이라고 파일이 저장이 된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엑셀에 지금 B2셀부터 내용이 있죠? 그럼 B2열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우리 회사 사원 현황을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 사원 현황. 비사셀의 이름. 그 다음에 탭을 누르면 옆으로 가요. 직위, 탭, 기본급, 탭, 사원 번호, 엔터. 권태기, 남몰래, 주름, 도루묵,
일단 이렇게 내용 적으시는데 혹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하신 분은요, 컨트롤하고 위로 휠을 굴려주시면 확대해서 볼 수 있어요. 또는 이쪽에서 플러스가 확대, 마이너스가 축소니까 만약에 내가 눈이 좀 안 좋으신 분은 확대를 해서 보고 싶은 정도로 크게 키워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여기까지 적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거라서 여러분들 적으면 얘기를 이어서 할게요. 엑셀의 특징을 조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엑셀로 이렇게 글씨를 적어 보니까 엑셀이 어떻게 되냐면 문자는 이렇게 왼쪽으로 정렬이 돼요. 이건 똑같죠? 근데 기본값 적으실 때 숫자를 적으면요, 그냥 내가 숫자를 적을 때 엔터 치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엑셀은 문자는 왼쪽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사원번호 같은 경우는 중간에 빽이나 어떤 기호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적은 거는 문자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정렬이 되더라 라는 것도, 아이고 제가 잘못 적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적은 거를 엔터를 치면은 문자로 취급이 되더라, 요거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자로 적혀져 있는 부분을 보면요, B열, C열, D열, E열 이렇게 적을 때 E열은 지금 보면 사원번호라는 칸보다 넘어가서 이렇게 삐져나와서 글씨가 적혔어요. 그렇다면 C열은 두 글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많죠, 그쵸? 너비가.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너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하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B열과 C열의 열머리글에서 보시면은 두 방향 화살표가 나와요.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서 조절하시면 열 너비가 조절이 됩니다. 사원번호 같은 경우 F열의 내용을 적어버리면 이렇게 2열에서 내용이 보이는 만큼만 보이고 나머지가 잘려 보여요. 물론 얘를 지우면 다시 나타나긴 하는데 아무래도 그러면은 우리가 제대로 보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사원번호인 2열은 조금 넓혀서 보기 좋은 사이즈로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직위는 얘가 너무 넓으니까 C열과 D열 사이에서 이렇게 끌어서 너비를 조절해서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열 너비를 조절하실 때는 열 머리글에서 조절이 가능한데요. B열을 조절할 거면 B열과 C열의 열 머리글 사이에서 끌어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C열을 조절할 거면 C열과 D열의 열 머리글 사이에서 끌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조절하실 때 알아서 조절됐으면 한다 이럴 때는요, C열과 D열 사이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C열에서 가장 긴 데이터를 기준해서 열 너비가 조절되기도 해요. 자, 행도 마찬가지로 조절하는데요. 만약에 2행과 3행 사이가 너무 넓은 것 같아서 조금 줄이고 싶어요. 그럼 3행과 4행 사이에서 마우스를 누르시면서 두 방향 화살표 나올 때 줄여주시면 높이를 줄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에 맞게 행과 열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해 보세요. 자, 이번엔 B열에서부터 2열까지 범위를 잡아볼게요. B열의 열머리글에서 누르면서 끌어서 2열까지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 가장자리 두 방향 화살표 나올 때 마우스를 누르시면서 끌어보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나오죠. 네, 이때 떼보시면요, 똑같은 너비로 너비를 한꺼번에 맞추는 게 가능해요. 자, B열부터 2열까지 범위를 잡고 2열과 F열 사이 두 방향 화살표 나올 때 마우스를 누르시면서 끌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점선과 이쪽 점선 보이죠? 각각의 셀이 이 점선만한 너비로 너비가 맞춰져서 조절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범위를 잡고 2열과 F열 사이에서 제가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각각 해당 셀 너비에 맞게 너비가 조절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B열을 만약에 넓히는 걸 이렇게 끌어서 넓힐 수도 있었지만 더블 클릭해서 열 너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도 했었잖아요.
범위를 다 같이 잡고 만약에 끌면은 다 같이 똑같은 너비로 조절이 되는 거고, 만약에 2열에서 제가 더블 클릭을 하면은 선택되어 있는 열들이 다 제각각 맞는 열 너비로 조절이 됩니다. 물론 이 경우는 B2셀이 크니까 B열이 길게 나왔지만 B열은 줄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행의 너비 같은 경우 또는 높이 같은 경우를 조절할 때 조금 더 쉽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행도 잡아볼게요. 4행에서부터 14행까지 잡았고요. 14랑 15행 사이에서, 행머리글 사이에서 누르면서 끌어보면 점선이 보이죠. 여기 위쪽에 점선, 아래쪽 점선, 이렇게 두 가지 점선이 보일 건데, 원하는 높이까지 조절했으면 놔주시면은 지금 선택한 모든 행들이 다 똑같은 너비로 조절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높이를 좀 더 조절하고 싶을 때, 이럴 때 행과 열을 이렇게 조절해 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열 너비, 행 높이 조절하는 거 보고 있는데 잘 안 되시는 분 질문 주세요. A열을 내가 1만큼 띄겠다. 약간 이런 어떤 규칙, 내가 원하는 범위에 어떤 값이 있다면 A열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여기서 열 너비를 따로 입력해서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열 너비를 클릭 해서 열 너비 값을 1 주고 확인하면은 1만큼의 너비로 이렇게 조절이 되죠. 여기서 1이라는 건 뭐냐면 영문 한 글자 또는 숫자 한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한글의 경우는 2바이트 체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글 한 글자가 적힐 크기 정도라고 한다면 2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A열의 열 너비를 1로 맞춰보세요. 자, 표를 만들 때는요, 요 B4에서부터 범위를 잡아볼까요? 이 14셀까지 요만큼만 잡아볼게요. B4에서부터 24셀까지 우리 데이터 적은 만큼만 범위를 잡아보세요. 잡으셨죠? 그럼 홈에서 요 글꼴의 중간쯤 보면은 테두리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여기서 모든 테두리를 누르면 테두리가 다 쳐졌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부분은 그래도 제목 부분이니까 좀 더 예쁘게 칠하고 싶다면 범위를 잡아서 이 테두리 옆에 있는 게 채우기 색이에요. 여기서 색깔을 채워주시면 이쁜 표가 완성됐죠.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보죠. 지금 도루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잠시 숨기고 싶어요. 그러면 파랭을 선택한 채 오른쪽 마우스 버튼 숨기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파랭이 숨겨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출력할 때도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데이터를 우리가 삭제를 한 게 아니라 숨긴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꺼낼 수가 있죠. 그러면 파랭이 포함되는 범위를 잡고 숨기기 취소를 하면 나타나요. 자, 이 경우를 직접 숨기신 분들은 어떻게 숨긴 거냐면 숨기기를 직접 누르신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신세계 요 데이터를 좀 줄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선택해서 줄이다 보니 높이가 점점점 위로 올라갔을 거고 난 여기까지 줄일 거야 라고 하면서 요 원래 기준 선보다 넘어가서 높이가 지금 0으로 뜨죠. 이때 놔주셨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숨겨진 경우죠. 네, 방법은 똑같아요. 범위를 지금 14행이 숨겨졌으면 14행이 포함된 범위를 잡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숨기기 취소하면 다시 나타나요. 보통 이 숨기기라는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사원 목록을 출력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했을 때 사원 목록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요. 근데 출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게시판에 붙인다 하면은 주민번호가 필요가 없겠죠. 그게 오히려 나오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회사 업무상은 필요한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프린트를 했을 때는 나오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그게 요 사원번호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해당 그 사원번호, 이 주민번호 부분을 선택을 하고 클릭,
오른쪽 마우스 버튼 숨기기라면 숨겨지는 거예요. 삭제를 해버리면 나중에 찾을 수가 없으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고 만약에 인쇄를 했을 때는 숨겨져 있는 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걸 삭제한 게 아니라 숨겼잖아요. 다시 꺼내고 싶을 때는 그 숨겨진 그 사원 번호 부분이 포함된 범위를 잡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여기서 숨기기 취소를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꺼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숨기기 취소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작성하다가 또 하나 좀 당황하셨을 게 있어서 설명할게요. 자, 예를 들어 직위를 적을 때였을 건데요. 부장을 적고 차장을 적고 실장을 적고 대리를 적었어요. 사원도 잘 적었는데 사장을 적으려니까 사원이 자동으로 적히는 경우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급하게 적느라고 못 보셨을 수도 있긴 하겠다. 그쵸? 자, 이게 뭐냐면 엑셀의 자동 완성 기능이에요. 그래서 엑셀은 위에 우리가 부장, 차장 이렇게 적었잖아요. 여기 사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원 적으려는 거 너가 지금 다시 적으려는 거지? 라고 해서 사원 요 데이터를 그대로 적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럼 엔터 치면 사원이 그대로 입력이 돼요. 부 적으면 부장 적히고 차 적으면 차장 적히고 실 적으면 실장 적히고 직급 같은 경우는 같은 직급인 사람들이 꽤 많을 때 활용하기 좋은 기능이기도 하겠죠. 자, 근데 그럼 사장을 적어야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적으시면 돼요. 네, 사원으로 나오더라도 사장을 계속 이어서 적어주시면은 전혀 문제없이 적힙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것을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적었을 때 이 데이터가 잘못됐으면 지워야 되잖아요. 지우는 거는 범위 잡아서 딜리트 누르시면 굉장히 쉽게 지워져요. 여기까지 어렵진 않죠? 정렬 방식은 범위를 잡아서 기본적으로 정렬되는 게 문자가 왼쪽 정렬이긴 하지만 홈탭에 보시면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모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놓고 싶은 건 가운데 맞춤을 하시면 이렇게 셀에서 가운데로 맞춰져서 정렬이 되어지니까 내가 가운데로 놓고 싶은 부분을 범위 잡아서 가운데 정렬만 해주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정렬을 해줄 수가 있어요. 기본급을 만약 더 좁히게 되면요. 칸이 모자랄 때 이렇게 지수 형식으로 나옵니다. 더 많이 모자르면 샵샵샵 형태가 돼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칸이 모자라서 이렇게 뜬 거거든요. 그러면 디어를 넓히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요 기본급 들어있는 숫자 셀도 칸을 이렇게 조절해서 작게도 만들어 보시고 넓혀도 보세요. 이게 제목인데 내가 이 표의 가운데쯤에 제목이 오게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 우리 회사 사원항이 이 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이 가운데에 글이 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B2 셀에서부터 E2 셀까지가 표 범위죠. 그쵸? 표 크기 범위죠. 이만큼을 잡고 위에 홈탭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지금 4개의 셀을 제가 선택했잖아요. 이 셀을 하나로 합치면서 가운데로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렇게 가운데로 딱 예쁘게 맞춰지죠? 제목이니까 글씨는 조금 더 크게 해주시고 뭐 굵게 해주시면 좀 예뻐 보이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수정해 보세요. 자, 그냥 이 밑에다가 할 건데요. 이 밑에 지금 표 밑에 좀 여백 있는 데다가 적어 볼게요. 서울시 하고 엔터를 치면 한 셀에 한 줄밖에 안 적혀요. 그러면 다시 밑에다가 다시 할게요. 서울시. 이번에는 Alt를 누르시면서 엔터를 쳐볼게요. 광진구. Alt 누르면서 엔터. 중곡동.
다 적었다면 엔터를 쳐보시면요. 이렇게 한 셀에 여러 줄의 데이터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거 엑셀에다가 요거 이름을 좀 시트 이름을 바꿔 놓을게요. 시트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 이름이 우리회사 사원현황이니까 요 시트 1을 더블 클릭해 볼까요? 요 시트 1이라는 부분을 따닥. 그래서 사원현황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이름 바꿔 보겠습니다. 적고 엔터 치시면 이름 정의가 바뀌었어요. 자, 이번엔 옆에 시트 2번 보이세요? 요거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여기다 적을 건데요. B2 셀부터 적어 볼게요. 자, B2 셀은 일단 A열이 좁네요. 그쵸? 그럼 A열을 조금 좁혀 볼까요? 아까 전에 했던 건데 A열을 좁힐 때는 A열 열머리글에서 클릭,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 너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열 너비를 1로 맞춰보세요. 자, B열에 B2 셀에 적혀 있죠? 여기에 산업분류 개요. 산업분류 개요. 그 다음에 B4 셀에 1 기능, 2 연역, 3 분류 기준 이렇게 적을게요. 잘 안 보이실까봐 화면 좀 확대하겠습니다. 자, B열을 넓힐 거니까 B열과 C열 열머리글 사이에서 두 방향 화살표 나올 때 끌어서 적당한 너비로 맞춰줍니다. 자, C열을 넓힐 거니까 C열과 D열 사이 열머리글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쭉 끌어서 적당하게 좀 넓혀주세요. 데이터를 적을 게 여기 지금 C4셀, C5셀, C6셀이죠. 그럼 이렇게 잡아서 텍스트 줄바꿈을 걸어 두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C열 자체에다 다 텍스트 줄바꿈을 하겠다 하면은 C열 열머리글을 찍고 텍스트 줄바꿈을 눌러버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적어볼까요? 시야를 조금 더 늘려도 되겠네요, 저는. 칸은 시야를 적당하게 조절해 주셔서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요만큼 적어보세요. 자, 기능 연역 분류 기준을 적었어요. 근데 우리가 표를 이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는 지금 선이 보이잖아요.
근데 파일에서 인쇄를 가보면 선이 안 보여요. 원래 이래요. 엑셀은 여기 셀에 이렇게 선이 우리는 보이지만 인쇄할 때 이 선은 안 나와요. 그러면 따로 칸을 만들어서 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범위를 잡아서 아까 눌렀던 모든 테두리, 그리고 여기도 색깔을 이쁘게 칠할 거면 범위를 잡으시고 아까 눌렀던 채우기. 안 어렵죠? 자, 근데 1번 기능은 지금 4줄이고 2번 영역은 2줄, 분류 기준이 2줄. 그래서 1번이 넓고 2번, 3번이 좁아서 좀 배기가 싫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4행, 5행, 6행이죠. 이렇게를 잡아서 4행과 5행 사이선 누르면서 높이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 줄을 우리가 선택하고 높이를 조절하게 되면 세 줄이 똑같은 높이로 조절이 돼서 나오겠죠? 지금 제가 많이 늘려놔서 안 이쁘게 보이는데 이렇게. 그리고 B2, B2, C2 셀 이렇게 두 칸을 잡아서 병합을 하면 표의 가운데에 이렇게 제목이 가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글씨 크기를 제목이니까 그래도 한 15포인트 또는 18포인트 정도 설정하면 예쁜 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시트 2번 이름은 그냥 산업계요? 분류계요? 산업분류계요? 그냥 괜찮으면 산업분류계요라고 적을게요. 자, 이렇게 만든 채로 저장을 할 거예요. 이제 파일에 저장. 우리 오늘 만들었던 엑셀 연습 폴더 있죠? 본인 USB의 엑셀 연습 폴더에다가 그냥 엑셀 엑셀 연습 이렇게 해서 저장할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그냥 불러와서 시트 3번에다가 계속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유인물 가져오셔야 돼요. 네, 어차피 다음 시간에 이걸 이용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시트 3번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거라서 얘가 완성돼 있든 그렇지 않든 다음 진도랑은 전혀 상관은 없어요. 제가 그럼 발열 체크하고 돌아다닐게요. 지금 55분으로 퇴실은 가능하신데 일단 발열 체크하고요. 잠깐만요.